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길포드 학업 적성검사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업 적성검사 결과를 함께 알아보고 나의 학업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의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포드 학업 적성 검사 해석과 활용. 자, 이 심리 검사 측정 영역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 길포드 학업 적성 검사는 바로 인지 능력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지능과 적성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적성 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포드 학업 적성 검사는 인지 능력 검사이고 적성 검사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보고 또 이런 어떤 적성에 맞는 잠재력에 맞는 직업과 학과 정보를 이렇게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나타낸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적성을 살린다 또는 적성을 무시한다. 적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다. 적성을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특히 남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능력 발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보람과 의미도 이렇게 만족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를 찾을 때 나에게 맞는 적성을 알아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안다면 내 진로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적성이란 어떤 특정한 일에 맞는 적응 소질, 능력이나 소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일, 그렇죠? 어떤 숫자나 통계를 다루는 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지, 또 그래서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은 자기 자신의 발전과 성취감에 큰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 만족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는 거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적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적성을 파악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적성을 잘 알기 위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엄마한테 여쭤본다. 네. 두 번째, 선생님한테 여쭤본다. 아니다. 내가 믿는 종교나 신, 부처에게 기도를 해본다. 자, 심리검사만 믿고 가면 된다. 자, 이 답 중에 정답이 없다. 네, 맞습니다. 자, 1번부터 4번은 다 정답이 아니죠. 자, 적성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을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해보다 보면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는 당신이 그것을 시도해보고 직접 행동에 옮겨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도와 관심과 시도죠. 그렇지만 수많은 시도를 다 우리가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 잠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심리검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흥미와 관심 있는 걸 좀 시도해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 적성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심리검사 결과도 참고해서 어떤 탐색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길포드 학업 적성 검사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이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잠재 능력, 적성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성이 여러분에게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걸 또 파악을 해서 그 강점에 맞는 그 적성에 맞는 그런 계열과 학과 또 전공 선택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하위 촉돌이 구성되어 있고 수리 영역, 공간 영역, 도식 영역 이런 그 영역별로 측정 내용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차차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네, 그렇죠. 결과표에 대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자, 우측편에는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느 영역이 방사선 그래프를 통해서 높게 나왔는지, 그리고 강점 영역을 적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에 대한 종합 해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및 학과, 직업, 그래서 일적성, 이적성에서 관련된 계열 학과 또 직업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온 결과가 컴퓨터 어떤 AI 로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의 적성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걸 결과를 토대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검사에 사용되는 점수는 T점수입니다. 자, T점수는 어때요? 보통 구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50%에 되고요. 자, 15% 이렇게 상위 15%는 높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위에 10%는 매우 높다. 그래서 T점수 기준으로 45점, 54점은 보통 구간이고요. 55에서 64는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점이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적성에 관련된 과나 계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반대로 낮은 부분, 우리가 일부러 이런 부분들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35점, 44점 사이는 낮다. 자, 35점 미만은 매우 낮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표에는 이게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T점수로 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 사고나, 그렇죠? 추론, 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60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맥락이나 적절한 어휘 선택에 대한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40점 미만인 이하인 경우는 어휘력 부족이나 또 어휘 구사력이 좀 미흡하다, 맥락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서툴다, 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결론 도출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이 언어 영역이 좀 두드러지게 높게 나왔다면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계열이 어문학, 또 사회교육, 교육학 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문학과 법학과, 또 정치외교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언어교육과, 아동학과, 그리고 문해창작학과, 호텔경영학과 이런 어떤 계열과 학과를 여러분이 이렇게 적성에 맞는 과로 이렇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초성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앞에 나오는 비읍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네, 맞습니다. 바보. 두 번째, 별빛이라는 단어도 있겠고요. 자, 봄비, 또 변비, 네, 붕붕, 분배, 네, 병법. 자, 본부,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어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빈부, 저는 이런 단어, 보배, 여러분 모두 다 보배로운 존재죠. 그래서 비읍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초성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기억시옷 하면, 네, 뭐 경찰이나 이런 법 쪽에 계신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소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자, 제일 먼저, 국수.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자, 어떤 군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라고 하죠. 가수, 교수, 네, 가사, 네, 고속, 네, 겸손, 네, 강산, 네, 감사. 자, 기억시옷으로 만들어진 단어 중에 아주 좋은 단어가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자, 히읗, 미음 뭘까요, 여러분? 네. 자, 히읗, 미음 제일 먼저 하마, 네. 홀몸, 흠이, 허물, 효모, 휴먼, 네. 혁명, 네. 희망, 네, 좋죠. 히읗, 미음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 중에 아름다운 단어가 아마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성 게임 해보는 거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 비읍 뭘까요? 네. 기억부, 군밤, 네. 가방, 기분, 네. 그분, 간병, 건방, 곤봉, 네. 공부, 공부도 기억비읍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어서 좀 어휘력 테스트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앞에 단어를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해볼게요. 계란으로, 네, 바위치기. 자, 두 번째, 네, 어때요? 강 건너, 물 건너, 네, 불구경. 네, 자, 오매, 네, 뭔가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불만, 네. 자, 36개 주랭랑, 네. 자, 와신, 네, 우리 와신 뭐 한다고 그러죠? 네. 내가 뭔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끝에, 이거 끝에, 와신 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와신 상담. 자, 방방, 네, 걷고, 네.
자, 개밥에, 도토리,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죠. 개밥에 도토리, 개가 글쎄요, 도토리 좋아하지 않나요? 네. 개밥에 도토리, 의미 없고 쓸모없는 걸 가리키는 거죠. 자, 의미들 아는 게 중요해요. 떡 줄 사람은 없다가 아니라 생각도 안 한다. 자, 가화, 네. 만사성, 네. 가운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자, 개과, 천선, 네. 좋게 된다는 뜻이죠. 착하게. 자, 또 어떤 날, 누울 자리 보고, 어때요? 다리 뻗어라. 네. 자, 이런 단어, 스파, 네. 개티, 네. 이건 오히려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이런 좀 사이에 약간 쓴소리, 비꼬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뭘 이렇게 한량 없이 너무 여유있게 느긋하게 하는 걸 세우라, 내우라라고 하죠. 자, 마이, 네, 동풍, 네, 뭐, 세계 경력기 이런 것처럼 말을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의미라는 게 중요하죠. 목구멍이, 네, 포도청, 예, 먹는 게 참 이렇게, 그죠?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문장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바보는 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다. 한 번 더. 바보는 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다. 자, 여기서 퀴즈. 자, 이 명언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속담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다시 볼까요? 네, 맞습니다. 라 브리에르. 예, 발음 좀 어렵네요. 라 브리에르. 네, 라 브리에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발견되기 전에 가장 높은 산은 어디였을까요? 네,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가 발견되기 전에도 이미 에베레스트는 높은 산이었으니까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언어 영역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그 어떤 그 영역이기도 하지만, 네, 분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언어 영역이 그 자체로도 어떤 적성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언어 영역의 가장 기본은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뭐 속담도 해봤고 초성읽기도 해봤고 뭐 퀴즈도 풀어봤지만, 자, 어려운 내용의 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가를 그런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독해력은 또 다른 어떤 뭐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그런 공부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영역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뭐다? 독서입니다. 독서.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갈수록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책을 읽지 않은, 또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그런 게 현실인데, 어찌됐든, 자, 독서가 어휘력을 향상 중에, 책에는 수많은 문장과 좀 주옥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초성게임이랄지 또 동의어 반어 이런 찾기 연습도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적성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또 독해 중에 나온 그런 단어를 유추해 본다거나 또 사전을 또 찾아본다. 요즘은 뭐 네이버 사전도 볼 수 있잖아요. 끝말잇기. 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선생님,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어떤 기회를 가져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거. 또 이래서 우리가 간단한 어휘력뿐만 아니라 어떤 추리 논증이나 이런 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 오류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글이나 말 속의 어떤 논점을 파악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약간 지루할 수 있어서 텔레파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단어를 보고 쌤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를 외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같이 거리를 두고 앉아있지 않다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할 텐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 모션만 취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단어.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스마트폰 컴퓨터. 하나, 둘, 셋. 자, 카톡 페북. 하나, 둘, 셋. 네,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자, 친구 게임. 하나, 둘, 셋. 자, 사랑 우정. 하나, 둘, 셋. 자, 유재석, 김병만.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많이 서로 이구동성 했나요? 자, 이번에는 수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영역은 수와 관련된 추론이나 자료 해석 그리고 조직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거고요. 뭐 규칙 수리, 단위 변환, 자료 해석 등 숫자의 관계나 규칙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수의 공식에 맞게 또 변화하고 계산하는 그런 전반적인 수리 능력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자료를 독해하거나 분석하는 능력도 이렇게 알아보는 영역이 바로 수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A 학생은 B 학생보다 8cm 크고 자, C 학생보다 1cm가 작습니다. B 학생 키가 145cm라면 C 학생 키는 얼마일까요? 네, 이 부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문제에 나온 겁니다. 네, 154cm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건데요. 자, 수리 영역은 수와 관련한 규칙을 추론, 자료 해석, 또 조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 이 수리 영역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전반적인 수리 능력이나 암산 능력도 집중력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료 해석 및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도 뛰어나다. 그리고 자료 조직화 및 응용 계산 능력도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40점 이하라면 자, 전반적인 수리 능력이 또래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수자료 도표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거나 적합한 공식을 유추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수리 영역이 높은 우리 학생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계열이나 학과를 보면 자, 사회과학 분야, 자, 수학, 물리, 의학 분야, 그리고 경제학 학과로서는 경제학, 수의학, 의학, 그리고 세무학과, 회계학과, 화학공학과, 통계학과, 약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곳이 바로 수리 영역이 높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학과라는 거. 자, 어디까지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탐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뭘까요? 자, 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1 더하기 8은 9가 맞는데 8 더하기 9는 14인데 왜 17이 됐고 그럼 6 더하기는 뭐란 말이지? 약간 그죠? 변형이 필요한 말인데 이렇게 360도, 180도 회전해서 보면 자, 답은 10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 뭔가 어때요? 3 더하기 3별을 7은 어때요? 17이 나왔고요. 2별 5는 12가 나왔네요. 6별 4는 14. 그럼 8별 3은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별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자, 앞뒤 숫자를 더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한 번 더 더하는 이런 규칙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1년을 유추해 보는 것이 바로 수리 영역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수리 추열이죠. 자,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25, 50, 100, 200. 네. 100의 반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100의 반은 얼마예요? 네, 50입니다. 자, 맞습니다. 100의 반은 50이고요. 자, 50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알아맞춘다면, 그쵸? 수리형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가 나왔네요. 파이. 아래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파이라는 거, 파이 하면 원주율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3.14 뭐 이런 거, 자, 이러면 뭘까요? 자, 파이와 관련된, 자, 뭘까요? 자, 영문으로 알파벳을 바뀌었는데요. 네. 정답은, 포입니다. 그래서, 3.14, 1592 이런 식으로 숫자의 앞 글자를 영어로 이렇게 이런 좀 난이도가 있었나요? 네. 자, 이 4장의 카드로 두 수의 차이를 가장 적은 4자리 2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거리가 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9, 8, 7, 6, 5, 4, 3, 2,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대단히 좀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숫자는 4자리로 가장 작은 D하고 간격이 적은 걸 하다 보니까 6013, 5987에서 차이는 26. 자,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 수리 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수리 영역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금과 같은 수리 추이와 관련 문제를 이렇게 자주 풀어봄으로써, 즉 연습을 통해서 우리 추리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학습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거나 또 그때요. 그런 그 힌트를 제시하고 해서 게임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겠고 또 단순한 계산 연습이랄지 공식의 또 원리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도 이렇게 난이도에 맞게 연습을 하다 보면 수리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또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는 비슷한 환경을 또 많이 제시해요. 이런 문제풀이 많이 해보잖아요. 이런 부분도 수리 영역의 어떤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수리 능력 또 외에도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잠깐 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영역인데요. 어떤 입체적인 물건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변형, 이렇게 배열, 유지, 조작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즉 한마디로 2차원, 3차원으로 또 다양한 물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회전해 보게 되는 공간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래의 조각을 여러 번 이렇게 짜 맞춰서 도형각을 만들 수 없는 조각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네. 자,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이렇게 마른 목골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공간 영역은 자, 3차원상의 어떤 시각 공간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 발달을 이렇게 점수가 높다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각도에서 물체의 형태 파악이 우수하고 또 시각 자극 이해 및 방향 탐색 능력이 높다. 반면에 이 부분의 점수가 40점 이하라면 3차원상 시각과 회전 능력이 좀 미흡하고 각도 변화에 따른 물체의 형태나 이런 파악이 어렵고 시각적 이해 및 방향 탐색 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영역이 높은 학생들 아무래도 이공 계열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계열 학과를 보면 공학과, 건축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지상교통학과, 또 기계공학과, 항공학과, 설비공학과, 정보통신 이렇게 주로 공대 계열에 이렇게 학과들이 많이 추천이 됐네요. 자, 공간과 관련해서 보면 A와 B의 중에 어느 면이 더 면적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눈에 보기에는 A가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B가 더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간 영역에 대한 능력과 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공간 영역을 개발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간 영역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또 교구를 통해서 또 연습을 해보거나 또 입체적인 어떤 도형의 전개를 또 그려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인위적인 학습과 훈련을 향상시키는 어떤 비교적인 좀 어려운 능력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또 이렇게 내 잠재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도식 능력을 알아보겠는데 우리 도식 능력은 다양한 상징들을 이렇게 변화할 때 그 규칙성이나 논리성을 파악하고 추리하는 능력인데요. 그냥 보기와 같은 문항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문항이 다음에는 어떻게 올 것인가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인데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추상적인 상징의 어떤 변화나 패턴 이런 관계 이해가 우수하고 또 변화 패턴의 규칙성 및 논리 파악이 양호하며 또 추리력, 논리력, 결론 도출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이거 40점 이하일 경우에는 추상적 상징들에 대한 관계 파악이 미흡하다 볼 수 있고 변화 패턴의 규칙 및 논리 이해가 취약하다. 또 또래에 비해서 추리 논리력이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모두 다 또 높게 나와도 또 실은데 적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변별력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도식 영역과 관련된 어떤 계열 및 학과로서는 주로 영상예술학과, 연극영화, 미술, 방송, 연예학과, 시각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학과, 실내 디자인학과, 공예, 사진학과, 애니메이션학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정지된 화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통해서 영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예술, 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이 도식 영역과 좀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식 영역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이는 우리 육각형에서 자, 하나의 선을 그어서 자, 삼각형을 2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선 하나를 그어서 삼각형 2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굵은 선을 그으면 가능한데요. 네. 상당히 이렇게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MTWTF, 네, 뭐죠? 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리 문자 추이라고 비슷한데 약간 도식 영역도 이런 부분과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자, 문제적 남자 퀴즈에 나왔던 건데요. 자,
어렵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어떤 문양을 한번 추측해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은 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에서 좀 더 들어가면 세종대왕이 발명하셨던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위대한 우리 세종대왕의 발명품인, 네, 맞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무엇과 뭘로 구성됐다? 즉, 한글은, 네, 자, 뭐예요? 자음과 모음. 자, 자음과 관련된 겁니다. 자음. 네, 알아맞히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을이죠. 네, 기역, 약 대칭된 것은 바로 리을에 대칭된 부분을 이렇게 문양을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선 하나를 그어서 참이 되도록 만들어라. 어렵네요. 19-8은 1인데, 자, 이게 18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선 하나를 어디다 그으면 좋을까요? 네, 어렵습니까? 네, 이렇게, 18에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네, 10 되는 거죠. 약간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는, 자, 재미있어 여러분에게 내드린 문제이고요. 자, 우리 도식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상징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또 관계성이나 또 규칙성을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 또 퍼즐이나 퀴즈 등 이런 걸 활동을 해보는 것도 논리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길포도 학업 적성 검사에서 4가지 언어 영역, 수리 영역, 또 공간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와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학과 또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표 왼쪽에 보면 그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높낮이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또 T점수, 100분위는 T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한 점수에 대해서 1점부터 여러분 100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점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기 있도록 변환해 놓은 점수고요. 또 구간별로 이게 높은지 또는 매우 높은지 낮은지 매우 낮은지 보통인지를 밑에 구간에 그 수준을 적어 놓고 있으니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지를 여러분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과에서 오른쪽에는 학업 적성 검사의 어떤 그 방사선 그래프의 점수가 높은 것이 더 외부로 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런 결과표에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 결과 해석에다가 찾아서 내가 높은 부분을 어느 영역인지, 수리 영역인지, 또 공간 영역인지, 도식 영역인지를 찾아서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 해석 파트에는 여러분이 이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이 어떤 강점 우리 뭐죠? 길포도 학업 적성 검사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학과, 계열,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일적성으로 추천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의 경우는 도식 영역이 일적성으로 나왔고요. 이적성은 도식 수리. 그래서 도식이나 수리, 언어 이런 그 뭐죠? 영역들이 어때요?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영역들이 하나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하게 좀 점수대가 비슷한 것을 두 가지를 복합해서 이렇죠. 이 적성에 예를 들면 도식, 수리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계열별로 어떤 그 학과 또 직업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영역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영역의 어떤 적성이 조합됐을 때, 예를 들면 언어 수리는 사회 계열, 그다음에 언어 공간은 의학 계열, 또 언어 도식은 교육 계열 이렇게 또 계열이 추천될 수 있겠고요. 수리 공간이 높은 경우는 의학 계열, 그리고 수리 도식은 교육 계열, 그리고 공간 도식은 사회 계열 이렇게 관련된 학과나 직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혹시 나온 결과에 내가 원하는 학과나 직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당연하죠. 이거는 적성을 이렇게 파악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가 능력 적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원한다는 것은 흥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별개. 물론 정말 운이 좋은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적성에도 추천이 됐다면 최고 좋은 경우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예. 그렇지만 내 적성이 어느 부분에 상대적으로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좋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적성 검사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추천한 직업 학과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없다. 또한 그 추천된 직업학과 중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의외로 내가 이 분야에 적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게 또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해석 활용시 참고사항으로서는 자, 이 중요한 건 이 집단 내에 내가 어느 상대인 거지 이제 흥미는 내가 알 수 있지만 적성은 내가 실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영역별로 상대적인, 그래서 내가 나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이 진로 선택에서 강점 영역의 적성 유형을 어떤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이 돼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로 결정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격이나 또 흥미나 또 목표, 가치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도 행복한 진로 탐색을 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